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고 1년이네.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불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인지 결혼하고 2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양쪽 부모님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으셨지만 내심 걱정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했고 병원을 찾아가 시험관을 도전하기로 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노력했던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시험관을 진행할 병원을 탐색했고 양가 부모님들께 병원 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부의 건강이 무조건 우선이라며 조금이라도 힘들면 너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한다고 했던가요? 엄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와닿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와 달리 시어머님은 우리 집안은 애가 없는 집이 없는데 새아간의 집에 불임이 있는 거 아니니? 나이 많아서 결혼해도 생길 애들은 다 생기던데 애 만들려고 병원까지 다니면서 돈까지 날리고 아유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야기 듣던 남편은 엄마 아이가 안 생기는 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왜 그렇게 말을 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속상하니까 그렇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나가게 생겼으니까 하며 말을 흐리셨죠. 결혼하고 시어머님도 내 엄마다 생각했던 저였는데 어머님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내가 뭘 했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관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저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5번의 시험관 끝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죠. 가족 누구에게도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안정기가 된 후에 말씀드리자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태교에 집중하고 싶어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이야기 들었다. 일 그만뒀다며 병원 다는 것도 비싸다고 하던데 감당이 되겠니? 그리고 나 곧 있으면 칠순이어서 돈 나갈 것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우리 아들 혼자 일해서 어떻게 칠순을 해주려고 하니? 솔직히 네가 뭐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니? 일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너무 섣부르게 일 그만둔 거 아니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곧 있으면 본인의 칠순이란 걸 알리려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게 전화 받았다가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요. 그리고 칠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해드릴 능력은 돼요. 저희 다 상의하고 결정한 거예요. 하며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그럼 다행이네. 나는 또 너네가 내 칠순 그냥 넘어가나 했지.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글쎄 며느리가 최고급 크루즈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면서 모피의 명품백까지 사줬다지 뭐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호호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다 해달라고 하신 게 분명했죠. 솔직히 저희 시험관 하는 것도 뻔히 알면서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은 좋으셨겠네요. 근데 뭐 칠수 선물 같은 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그이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친구분이 갔다는 크루즈 여행사 링크와 함께 받으신 선물 목록 리스트가 쫙 적혀 있더라고요. 너가 알아보면 힘들까봐 친구한테 미리 물어봐서 보낸다. 참고해라. 분명 방금까지 형편에 맞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원하시는 게 맞다고 확신했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보내주신 카톡을 같이 보여주니 우리 엄마가 드디어 미쳤나봐. 우리 형편에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그 친구분 자식은 사업으로 엄청 성공했잖아. 직장인 월급으로는 어림없지. 이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자기는 우리 쌍둥이들한테만 집중해. 하며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칠순인데 저희 수준에서 잘해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건이 정리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뒤 연락도 없이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는 애가 혼자 사는 시어머님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말동무도 해줘야지.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니? 그리고 나랑 둘이 한 이야기를 그새를 못 참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 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머님이 저렇게 받아들이니 속상했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어머님 댁 청소하러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칠순 관련된 내용은 남편이랑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말한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에 꼬박꼬박 말대답이나 하고 너는 어째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하며 혀를 ጭ하고 차셨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도 심한데 어머님의 잔소리까지 들으니 속이랑 머리가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도중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는 집에서 뭐 먹기만 하니? 얼마나 먹었으면 구토까지 하니? 어휴 한심해. 안 본 사이에 어째 살이 더 찐 것 같다. 그러다 우리 아들이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말도 아직 못한 상태라서 네 라고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님의 잔소리 한바탕을 들어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죠. 하루빨리 양가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말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쌍둥이의 성별은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 번에 천사가 2명이라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셔서 저를 꼭 태어나주며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시댁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은 아유 수고했네. 2명이 한 번에 생기고 잘 되었다.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시어머님께 전화를 하시더니 오늘 점심에 잠깐 집에 좀 들려라 하셨습니다. 점심밥 같이 먹자고 하는 건가 해서 저는 과일을 사들고 1시간 거리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었고 점심은 드셨어요? 전 아직인데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밥이 먼저니 우선 앉아봐라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진지하지 생각했고 어머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제 임신 이야기 듣고 내가 한숨도 못 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으셔서 못 주무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표정이 싹 바뀌시면서 아들이면 좋겠는데 딸만 둘이어서 좀 그렇구나. 솔직히 딸은 대를 잇는 것도 아니니깐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들인데 아들이고 딸이 뭔 상관인가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대를 잇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계집애 2명 키워서 뭐하니? 아들 하나면 되는데 이번에 생긴 애들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중절 수술하는 게 어떠니? 그러고 나서 다시 시험관으로 아들 낳으면 너도 더 좋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힘들게 얻는 아이들을 지우라는 말을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바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밖으로 나오니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카톡으로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휙 나가버려? 넌 어째 매번 예의 없이 행동하니? 너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는데 그런 행동하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 무시한다고 너 욕먹어? 나니까 참는 거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라.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한번 생겼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 생길 거다. 하는 겁니다. 남의 기분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는 평소에도 느꼈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은커녕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온 뒤 심한 두통으로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도 들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듣게 해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눈물을 어찌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건 제 선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뒤 남편은 돌아왔고 저에게 앞으로 우리 집에 절대 안 갈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리고 핸드폰 줘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어머님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물어보니 엄마네 다녀왔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난 이 집 아들 아니라고 다시는 볼 일 없다고 하고 나왔어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이후로 우리는 정말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하루빨리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정 가까이 있는 집에서
예쁜 쌍둥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몇 번의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일체 연락을 씹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귀한 손녀들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마저 못 보게 된 건 시어머니가 만든 업보라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와 쌍둥이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우리 네 식구는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